네. 어, 이번에는 그 임플란트 주의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주의염에 대해서 그 많은 강의들이 있죠. 서론을 보면 그 우리가 치주염과 임플란트 주의염 그 뭐 둘 다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치주염보다는 임플란트 주의염이 그 훨씬 그 다루기가 쉽죠. 그 치주염은 그 원인을 그 완벽하게 완벽이 아니라 그 원인의 대부분을 파악하지도 못하는 상태죠. 그래서 무슨 치석과 플라그를 제거한다 해도 그게 완전히 그 증상의 감소와 일치하지는 않죠. 그래서 치주염은 사실 평생에 걸쳐서 어, 그 정말 극복하기에 평생을 바쳐도 쉽지 않은데 임플란트 주의염은 그거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임플란트 주의염을 그렇다고 해서 100% 정복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치주염보단 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36번의 치주염이죠. 36번의 이 정도 치주염이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어, 그 얼른 발치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 크라운을 커팅하고 7번과의 그 스플린트를 커팅을 하고 발직을 계획을 해서 실제로 발직을 해서 진행을 했더니 그 뭐 그 치주염이 거의 뭐 사라졌죠. 임플란트 주위염은 뭐 당연히 없고요. 이 발치를 함으로써 여기가 다 치유가 돼서 이 그 뭐 해피엔딩이죠. 뭐 이런 식으로 치주염보다는 그 임플란트 주위염 걱정을 훨씬 덜하죠. 그러니까 특정 조건만 몇 개 맞추면 임플란트 주위염을 걱정할 일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37번인데 타치과에서 그 37번에 임플란트를 했는데 자꾸 붓는다고 해서 그 어번먼을 제거를 해봤더니 그 치은 관통 부위가 매우 염증이 심하죠. 그래서 이게 왜 염증이 이렇게 심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파노라마를 찍어보면 이게 이유가 있겠죠. 일부러 염증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일단 대합치가 정출이 심하게 된 상태에서 보철을 한 것 같아요. 보철을 하면서 이 보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더더군다나 포셀린으로 보철을 하려고 할 때 그 어느 정도 리텐션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 이 하이트 어번먼의 크라운 내면의 하이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밑으로 정출된 대합체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크라운 마진이 더 밑으로 한참 서브 한 3, 4mm 이상 내려왔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번먼을 이렇게 체결을 할 텐데 그 어번먼이 좀 너무 뚱뚱해요. 네, 뚱뚱하기도 하고 그리고 픽스처의 위치가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뭐 크게 틀린 것 같지 않은데 실제로는 좀 더 7번 자리라고 치면 사실은 픽스처를 심는 거를 7번보다는 거의 6.5번에 심는 게
잇몸 관리 면에서 이쪽 디스탈 쪽이 어떤 식으로 그, 아,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전벽해처럼 이게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6.5번에 심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게 한마디 뭐 당연한 얘기인데 픽스처와 어번먼이 바이오 컴패터블하고 기계적으로 안정돼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픽스처는 뼈에 적절한 위치에 위치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뭐 인테그레이션 돼야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크라운과 어번먼의 인터페이스가 치은을 자극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서브마진을 피하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 픽스처와 보철물은 그 어번먼에 의해서 그 더더군다나 이제 최대한 가는 어번먼 칼라에 의해서 그 견고하게 연결이 돼야 한다 이거죠. 그것이 건강한 잇몸을 위한 적절한 공간을 그 제공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뭐 지금 이게 거의 다그 만족을 못했죠. 그래서 픽스처의 위치가 조금 좀 개선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크라운과 어번먼의 마진이 너무 서브고 그리고 크라운과 픽스처를 연결하는 어벗이 너무 두껍죠. 너무 두꺼우면 이제 치은으로 그 차지되어야 할 공간이 어번먼에 의해서 선점되면서 이쪽 치은에 염증이 잘 생기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 생각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 치은 관통 부위를 포켓으로 보느냐, 아니면 픽스처를 보호하는 프로텍티브 베리어로 보느냐, 이거에 의해서 많이 갈리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텍티브 베리어로 보기 때문에 이 치은과 어번먼의 그 타이트한 실링으로 그 베리어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어번먼이 가늘고 긴 게 좋죠. 그리고 될수록 스프라마진으로 만드는 게 좋겠죠. 당연히 대합치를 좀 먼저 그 손을 좀 보는 게 좋았겠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픽스처와 어번먼이 뭐 바이오 컴패터블 하지 않은 경우가 있느냐, 미케니컬리 스테이블 하지 않은 경우가 있느냐, 있어요. 그래서 이 요즘 픽스처 중에 이제 그 기계적으로 잘 찢어지는 픽스처들이 있었죠. 그리고 바이오 컴패터블, 그러니까 픽스처가 특히 그 그레이드 5, 그러니까 알로이인 경우에 거기다 이제 SLA 표면 처리를 하면 그 좀 반응이 안 좋은 경우가 꽤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그 됐냐 하면 이 제품이 그 어번먼의 그 치은 관통 부위가 칼라가 2.5mm가 아마 제일 긴 걸 거예요. 그러니까 2.5mm가 가장 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은 다음에 더 길게 만들려고 해도 부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구를 자리를 보고 씨름판에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할 때 보철 컴포넌트까지 다 확인을 하고 그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픽스처를 그냥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디오사의 이게 UFRD 19인가요? UFRD 29인가? 뭐 하여튼 이 제품을 픽스처 내면에 끼워서 역회전을 해서 빼기로 했어요. 근데 뭐 다행히 인테그레이션이 아주 견고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제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픽스처를 제거하는 건 쉬웠는데 오히려 이 장비에서 픽스처를 떼내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를 제거하기 직전에 바로 그 앞에 6.5번에 해당되는 부위에 드릴링을 먼저 했죠. 드릴링을 먼저 하고 이 픽스처가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드릴링을 하면 좀 랭스 컨트롤이 조금 쉽죠. 뒤에 뭐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이 드릴링을 하면서 아마 조금 이렇게 픽스처에 스크래치가 난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를 제거하면서 동시에 이제 식립도 했죠. 그래서 기다려서 몇 달에 걸쳐서 기다려서 다시 이제 세컨 힐링을 연결을 하고 그리고 최종 보철까지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임플란트 주위염의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보통은 원인이 이렇게 살펴보면 보이죠. 그러니까 뭐 크라운 마진이 너무 써 보이거나 픽스처 위치가 적절하지 않거나 어번먼의 길이와 디자인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라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 네 가지 픽스처 그러니까 이 기본 부품의 물성 그리고 픽스처 크라운 그리고 어번먼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임플란트 주위염을 별로 걱정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적절한 곳에 수술을 하고 픽스처를 넣고 어번먼을 뽑아서 어번먼을 체결을 해서 그러니까 미래의 잇몸 높이에 맞춰서 그러니까 칼라와 직경을 결정을 하고 보철을 하죠. 근데 보철도 사실 이 치은 관통 부위만 잘 디자인이 되면 나머지 보철 디자인은 그냥 보통 우리가 필요한 디자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치은 관통 부위에서 보철까지의 연결이 이렇게 나팔꽃 모양으로 막 이렇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추파춥스 형태의 디자인이 잇몸 반응이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치은 관통 부위만 철저히 가는 어번먼 칼라를 지키고 나머지는 보철적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도 보통은 별 문제 없이 잘 쓰죠.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이거 우연히 근심 컨택이 루스에서 이걸 제거하고 조금 돌려가지고 다시 체결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철을 하고 나서 이 어번먼을 제거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번먼을 제거하는 매우 드문 희귀한 어떻게 보면 기회죠. 그래서 제거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치은 관통 부위에 염증이 이 정도면 염증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치은 관통 부위만 이렇게 슬림하게 견고하게 체결이 되고
너무 서브가 아닌 보통 이제 수프라나 에퀴 정도로 하고 뭐 이렇게 추파춥스로 만들어도 저는 별 문제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불어보면 더 잘 보이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발치하고 한 6.5 뭐 이 정도에 심어서 너무 서브가 아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징지발 하이트를 보통 한 6이나 7 정도에 맞추는데요. 여기는 한 6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잇몸 반응이 어떠냐. 잇몸 반응이 바람을 불어보면 보통 알죠. 그래서 엑스레이도 엑스레이지만 잇몸 반응은 바람을 불어서 혹시 타이트한 실링이 바람에 의해서도 혹시 동요가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보죠. 그래서 근데 그래서 비슷한 케이스가 여기서는 26번과 36번, 37번이 전부 다 상태가 안 좋죠. 그래서 이거를 발직으로 해서 6번과 7번 그리고 6번과 7번 위아래를 다 같이 심었죠. 여기 5번도 잇몸이 좋진 않았지만 이 원인이 6번으로 보여서 여기 6번, 7번 그리고 여기 6번 요 정도에 아마 7번을 심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가늘고 긴 어번먼을 체결해서 견고하게 여러 번 확인 리타이트닝으로 이제 확인을 하죠. 그렇게 해서 보철을 하면 이게 포켓으로 작용을 안 하죠. 이렇게 해보면 알죠. 그러니까 포켓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주장에는 보통 제대로 체결이 안 된 경우가 태반이죠. 그리고 마진이 또 너무 서브로 내려가 있는 경우, 뚱뚱한 어벗, 서브 마진, 제대로 체결이 안 된, 뚱뚱할수록 또 제대로 체결이 안 되죠. 거기다가 헥스 5체결까지 더해주면 아주 임자 만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바람을 불어보면 뭐 정말 단단하죠. 그러니까 잇몸과 어번먼 사이에 타이트 실링, 타이트 실링을 위해서 그러니까 잇몸의 버티컬한 스페이스를 최대한 버티컬한 실링 구간을 넓히려는 이런 용도로 이제 픽스처를 깊게 심고 어번먼을 가늘고 긴 칼라를 써서 이런 프로텍티브 베리어를 길게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프루빙보다는 그냥 바람을 불면서 그러니까 잇몸의 상태를 미루어 짐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보철을 할 때 아니면 뭐 2차 수술을 할 때도 단단한 잇몸인 거를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이 각화층 각화층의 영역을 확인해서 각화층을 최대한 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지금 26, 27, 36, 37의 잇몸 상태를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링걸 같은 경우는 수프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여기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발직으로 뭐 이렇게 했죠. 길게 픽스처보다도 오히려 칼라가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는 7번이죠. 27번도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발직 술식을 보는 게 아니라 롱텀한 결과를 보려는 거죠. 그래서
27번의 잇몸을 보는 거죠. 잇몸 상태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철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왜 라원장은 왜 저렇게 깊게 심느냐. 근데 그게 과연 깊은 건지 아니면 그 다른 증례들이 얕은 건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엑스레이 상으로 뭐 징지발 하이트가 7, 8이라고 해도 실제로 그 일부 면에서는 4, 5 어떤 경우는 치은 관통 부위의 길이가 3, 4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지발 하이트 7, 8짜리를 쓰더라도 일부 면에서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깊게 심느냐.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의 치은 관통 부위라고 해야 되나요? 픽스처 위에 픽스처를 보호해주는 프로텍티브 베리어의 최소 구간이 얼마냐. 제가 어디 교수님들이 발표하는 거 보니까 4mm를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매우 동의를 해요. 이게 최소 3mm라는 거죠. 최소가 3mm려면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가 6, 7mm, 7, 8mm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7, 8mm여도 실제로 리세션된 부분이 있잖아요. 잇몸이 얕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최소 3mm를 확보하려면 실제로는 6에서 7, 7에서 8을 확보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도 잇몸 반응이 안 좋아서 발직을 하고 이렇게 다 치유가 됐죠. 그래서 잇몸 상태를 제가 사실 보통 수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임플란트. 근데 사실은 잘 쓰게 하려고 환자분께서 이제 식사 잘 하시고 오래 편안하게 잘 쓰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임플란트를 오래 잘 쓰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잇몸이 안정적이어야 되고 좀 관찰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한 수술과 보철의 결과가 어떤지, 그리고 잇몸의 반응이 어떤지를 잘 관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서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번먼, 크라운, 픽스처, 본 소프트 티슈, 그리고 결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